동해 140억 배럴 석유 가스전 연내 탐사 시추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묻혀 있다. 그래서 연내에 이거 탐사 시추를 할 거다. 시추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전 이게 경제 가치로 얼마나 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2,000조 경제 효과가 추산된다라는 겁니다. 한 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남짓 됩니다. 600조인 건데 2,000조라고 한다면 3년하고 반 정도는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예산이랑 맞먹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산유국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김칫국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그래서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유국의 꿈입니다. 네, 산유국. 석유가 나오는 나라죠. 나오면 좋죠.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보겠습니다. 윤,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깜짝 발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직접 내려와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처럼 이렇게 정책 현안을 내려와서 얘기를 한 게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근데 보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4분 동안 한 1,000자 분량을 직접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 5분 전에 일정을 공지했다. 발표 전까지 핵심 참모만 알았다. 실제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5분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큰 사안이죠. 우리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가 있다고 굉장히 큰 사안이고 대통령이 발표할 법한 그런 상황인데 김용 대변인님. 네. 왜 이렇게 갑자기 꽁꽁 숨겨놨다가 서프라이즈입니까? 서프라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참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보안이라든지 또는 네. 어떤 중대한 이슈가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아덴만 연명작전 당시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는데 당시 출입 기자들은 전혀 구출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네. 이 사안이 최초 보고된 게 5개월 전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이 워낙 중요한 이슈고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자칫 잘못했을 때는 혼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개월 전에 첫 보고를 받았지만 여러 국내 유수기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개월 전부터 알았지만 뭔가 계속 교차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있었고 굉장히 좀 큰 사안이다 보니까 파급력이 크니까 했다가 약간의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발표를 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석유랑 가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건 진짜 김용 대변인 말씀처럼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는 저희가 키워드도 산유국의 꿈이긴 합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큰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네. 늘 불안해요. 원유나 모든 거 다 가스 수입해 오는데 근데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꿈이죠. 거기다가 나오는 것도 140억 배럴. 우리가 가스 29년, 석유를 4년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양이고
그 가치가 2,200조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작년에 보니까 한 2,3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국가 부채를 싹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막대한 양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 발표가 아직은 과시는 금물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그래도 많이 참았구나. 총선이 있었는데 터뜨리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참았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비밀을 잘 지킨 거예요. 웬만하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네. 이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고 벌써 주식시장에 반영될 텐데 감쪽같이 어제 발표한 거 보면 비밀 유지도 잘 돼서 네. 앞으로 뭐 경제성까지 하려면 물리 탐사만 했는데 네. 앞으로 시추공도 파고 구멍 하나당 1,000억입니다. 한 7, 8년 많으면 10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명당 자리에서 로또 하나 샀다. 네. 뭐 이 정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 하느님하고 합작 사업입니다. 하늘에서 도와줘서 우리도 10년 후에 산유국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네. 비율을 명당 자리에서 로또 하나 샀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잠시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확률이 좀 큰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로또보다는 이 확률이 좀 크긴 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뭐 섣부르게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큰 사안은 큰 사안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선 이 발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뭔가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해식 의원의 얘기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는 안 됐다, 뭐 산업부 장관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그런 취지인 걸까요? 그렇죠. 설리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호 국정브리핑입니다. 1호.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발표를 보고 산유국의 꿈 좋죠. 이건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설립된 이래로 산유국의 꿈을 꿔왔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의 꿈만큼 어려운 게 산유국의 꿈이거든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면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해요. 지금 현재 민심이 원하는 얘기를 국정 1호 브리핑에 해야죠. 근데 지금 뭡니까? 이날 발표가 있었던 날에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떨어져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오물풍선 안에 무슨 뭐 안 좋은 뭐 세균덩어리가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었고 NSC도 열렸습니다. 국정브리핑에 아직 설익은 말하자면 아이디어 회의를 해놓고 나서 이 제품은 곧 있으면 100년 뒤에 온 세계가 다 쓸 겁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설계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1976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는 정부 때는 최소한 구멍이라도 뚫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구멍도 안 뚫었어요. 물론 기술차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좀 구멍이라도 뚫어놓고 나서 뭐가 좀 나오면 그때 발표해도 될 문제들을 왜 지금 했느냐? 왜 이리 급했을까? 라는 차원에서는 추락하는 지지율에 어떤 반전을 노리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이고요. 뭔가 오대산 같은 느낌? 오늘만 대충 산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김윤영 대변인님. 네. 5대3 같은 느낌이다. 구멍 하나도 안 뚫고 왜 발표하냐 그러셨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은 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국면 전환용으로 썼다고 했으면 저희가 총선 때 발표를 했었겠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상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긴축 대정을 하셨고요. 의대 정원이라는 불리한 이슈를 어쨌든 총선 때도 계속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에서 오히려 총선의 총선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국정운영 우선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이번에 발표했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정치는 희망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 상황에서 이번 브리핑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줬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살짝 언급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제 에너지주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모처럼 만에 활성화도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자원민족주의가 발생하면서 안보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안보 불안 요소도 충분히 리스크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브리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점까지 봐주시면 국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용이면 충선 전에 발표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아까 저희 이해식 의원의 얘기를 들었죠. 최민희 의원이 SNS에 팩트 체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제명인의 마을에 올렸어요. 최민희입니다. 포항 석유가스건 팩트 체크입니다. 뭐냐? 포항 석유가스건 물리탐사 용역 계약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탐사 작업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물리탐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시추 결과는 100% 예단하기 어렵고 석유공사는 절차를 그때부터 밟아온 거다.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이토록 난리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라는 겁니다. 이용경 의원님.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는 이거 너무 갑자기 뭐 이렇게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어? 만약에 석유 나와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건데 지금 그 얘기예요. 영일만 앞바다에 가까운 바다냐 아니면 먼 깊은 바다냐 이게 큰 차이다. 어저께 그렇게 안덕근 상공부 장관 아니죠 산자부 장관이 얘기하더만요. 네. 그것처럼 영일만 부근에 뭐가 있다. 이거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 얘기처럼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영일만에 아니죠 포항 부근에 가면 지하에서 갑자기 다른 거 공사하다가 가스가 튀어나와서 그 뭐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영일만 부근, 포항 부근에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막연히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렇게 국정 브리핑 1호라고 내놓을 만큼 익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정말 아마추어리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민이 말이죠. 김유영 대변인 얘기처럼 총선 전에 저거 내놓으면은 국민이 홀딱 속을 것 같습니까? 속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민이 그걸 그냥 믿고 아이고 우리 대단한 정부 이럴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얘기를 왜 듣느냐? 다른 사안에서도 얼마나 정부가 진지하고 신뢰를 얻을 만큼 지금까지 일을 해왔느냐, 2년 동안. 그거하고 한번 반추를 해보면 어저께 발표도 가슴 설레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참 혀를 끌끌 차게 한다. 경제성이라는 단어와요. 성공률 20%라는 단어.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공이 돼도 이게 흔히 말하는 초경질류. 그냥 꺼냈는데 거기에 휘발유, 경유 등등등등 뭐 가공할 수 있는 다른 원유가 나온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질 낮은 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심해에서 이걸 빼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지금도 사막에 그냥 바로 박혀 있는 거 사막은 뚫기가 쉽잖아요. 거기서 채굴하는 데는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미만이래요. 그런데 셰일 오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뭐 남미 나라에 많이 발견된다는. 이거는 배럴당 60달러, 70달러. 지금 배럴당 원유 가격이 평균 배럴당 80달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경제성이라는 그 이면에 이게 발견이 된다 한들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거 다 감안해 보면 어저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라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만큼 믿을 만한 사안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리즘 정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경우 위원님 말씀은 섣불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면서 이 포항 앞바다 이거 영일 만에 뭔가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포항 시민들 석유가스 경제성은 촉각. 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뭐 계속 뭐 불길이 나온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있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 뭐 불의 정원이라는 이 경북 포항시에 있는 뭐 정원, 공원이에요. 여기가 뭐냐. 지금 7년 전에 밑에서 이 사실 지하수를 파다가 봤더니 이거 불이 났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 7년째 계속 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도심의 명물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좀 보죠. 박정희 때도 석유 발견 해프닝. 이번엔 진짜면 좋겠네. 예. 네.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오랜 탐사를 한 결과 또 시추를 한 결과 한 서너 개 공을 시출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가스와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온 그 양은 소량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이 됐다. 한 몇 도라무 정도 나왔는데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그런. 네. 1976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다. 양은 드럼통 하나 분량의 소량이지만 한국에서 처음 석유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뽑아보니까 일단 원유가 아니라 경유 성분만 좀 검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정말 질 좋은 원유냐, 이것저것 다 뽑았을 수 있는 아니면 좀 질 나쁜 석유냐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76년이면 윤영걸 대표님, 예.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그때 뭐 대학 입학할 때죠. 예.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생각이 나요. 그때 워낙 뭐 몇 달 동안 신문에 톱 기사였습니다. 방송, 신문 그때는 또 영화관 가면 또 그 국정 대한뉴스 거기도 계속 나오고 해서 전 국민이 저 대통령이 저 연두 기자회견하는 건 머리에 각인돼 있을 정도죠. 네. 그리고 저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그때 석유 난 거를 한 통을 책상에다 놓고 오는 사람마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애국심하고 얽혀서 그 굉장히 자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 시추 뜰다가 그 흘린 기름이 일부 그 유출된 거 그거 한 드럼통 겨우 나온 거 갖고 우리가 전국적인 소란을 피운 거죠. 지금 보면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신기루가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에너지 산유국이 참 어렵습니다. 네. 저 북해도 저 북구 저쪽에 브렌트유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쵸. 대서양 북해유 거기도 그 엑슨이라는 회사가 네. 시추 30구멍을 뚫어도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립스라는 회사가 네. 6개 뚫어도 다 실패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에서 노다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브랜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유 생산 대국이 됐죠.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기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발표도 뭐 산자부 장관이 하나 대통령 발표 하나 저는 허풍 떨지 않고 지금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물리 탐사해서 자원이 있는 거로 좀 지금은 가능성이 높은 거로 네. 세계적인 회사에서 밝혔다. 그래서 시추를 이제 승인했다. 그래서 앞으로 시추공을 뭐 5개를 뚫든지 해서 앞으로 경제성이 나오면 생산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린 거죠. 저는 뭐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만약에 어제 발표를 안 하고 네. 주식시장에만 알려지면은 그건 대통령실에서 누가 유출했어? 산자부에서 누가 비밀 유설했어? 그러면 주가 조작 이것도 또 특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런 발표한 시기는 저는 적절했다. 총선 전에 하지도 않고 총선 이후에 한 거는 적절했다. 다만 이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좀 진짜 석유가 나오기를 네. 진짜 가스가 나오기를 좀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을 좀 자칫 특검까지 갈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그때
어제 보니까 약간 해프닝이었었다 그때는. 이번에 뭐 간절히 원하면 정말 현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무 간절히 원해서 신기루가 모일 것이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제 발표로 다시 꾸는 산유국의 꿈입니다. 근데 성공률 20% 경제성 확인이 관건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00조 규모다라는 거. 뭐 29년, 27년, 29년 동안 이 천연가스 쓰고 4년 동안 우리나라 석유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확인이 돼야 진짜인 거죠. 일단 성공률이 20%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80%는 실패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을 확인해야 된다. 아직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수치들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산유국의 꿈, 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 산유국의 꿈이 실제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칫국은 금물이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위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공지가 되고 내용도 사전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브리핑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같은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약 2,200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곳은 포항 영일만입니다. 가스와 석유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으로 제기된 곳은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동쪽으로 38에서 100km 지점입니다. 추정되는 지점으로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 수역 EZ 안에 있는 8강구와 6-1 강구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바다 밑으로 1km 정도의 심해 가스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상량은 최대 140억 배럴, 가스 75%, 석유 25%로 3대1 비율입니다. 이 지역은 신생대 3기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오래전부터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20% 정도 성공 확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서 탐사 시추해볼 만한 이런 정도의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탐사 시추를 통해 실제 부전 여부부터 부전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전 여부가 확인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상업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에서 10년, 성공한다면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이미 몇 년 전이죠. 도시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기 불이 붙고 있어서 불의 정원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2017년에 포항시에서 철길 숲을 조성하면서 정원수로 쓸 지하수를 캐내다가 지하 한 200m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게 천연가스로 판명이 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채취를 해도 추정 매장량이 포항 시민이 한 열흘 정도 쓸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네. 하지만 7년간 불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즉 매장량이 혹시 더 네네.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감,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현재로서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탐사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한국 석유공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네네. 최초 석유 탐사는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가 전남 해남 일대에서 시행했지만 실패했고요. 이때는 육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오늘의 포항이 등장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발표가 있기까지 이때 축적 자료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1966년부터 77년까지 탐사 작업, 즉 석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른바 유망 구조라고 하는데 이곳을 네. 찾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6년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가 사실은 아니었다. 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네. 또 2011년에 발표된 개봉된 영화 칠광구를 기억하실 텐데 이 네네. 내용과는 별개로 칠광구는 실제 석유 개발의 한 역사입니다. 1978년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했다가 일본이 돌연 경제성이 없다며 빠진 이후 공동 개발이란 단서 조약 등 여러 사유로 방치됐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인근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 사례는 있었습니까? 네, 포항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성공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1998년에 울산 앞바다인데요. 이곳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돼서 2021년까지 천연가스가 생산됐었습니다.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된 건데 17년간 4,500만 배럴 정도, 순이익은 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가스 고갈이 돼서 구멍을 막은 상태고요. 이번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이 성공을 한다면 동해가스전의 최대 한 300배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산유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거쳐야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발표는 유망 구조 도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탐사 시추를 해서 실제 부존 여부와 그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정 매장량이라 실제로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발 성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시추공을 5개를 뚫으면 1개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가 네네. 있고요. 과거 정부 자료와 비교해봐도 성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길 정부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투자 유치 등으로 비용을 대겠다고는 하는데 차후에 이제 규모를 계산해 볼 때 국회와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전 개발 사업은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듯이 예.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금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요.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마감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고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분하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